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은 29과 30 사이 서울에서 길을 찾다. 괜찮아, 나도 그런 날이 있어. 라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읽어드릴 글의 제목은 언제든 함께해입니다. 20살이 지나서도 사춘기의 연장선처럼 낯선 상대에게는 늘 날이 서 있던 나.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멋대로 해야만 꼬인 속이 풀리는 철없는 아이였다. 그리고 26과 27 사이 평생 내 편이 되어줄 것 같던 사람이 내게서 등을 돌렸다. 원망하고 자책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걷는 시간 속에서 나는 문득 카메라를 어깨에 걸쳐매고 집을 나서기 시작했다. 목적지 없이 거닐던 서울의 골목들은 서울 토박이로 살아온 나에게 새로운 여행길이 되어주었다. 여유가 생길 때마다 가볍게 산책하듯 거닐던 낯선 골목 안문을 활짝 열어둔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볼륨을 높인 음악은 내 기분을 들뜨고 설레게 했다. 마음에 드는 카페에 들어가서 잠시 쉬고 싶을 때는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자리를 찾았고, 때로는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서 끄적끄적거렸고, 때로는 커피잔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가만히 주변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이 들려주는 삶은 나와 다른 듯 다르지 않았다. 공감되는 이야기가 들려올 땐 나도 그래요 하고 맞장구를 치며 그렇게 찾아온 여유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그곳의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어갔다. 늘 사랑에 괴로워하던 친구는 100번은 했을 소개팅으로 얼마 전에 인연을 만나 결혼한다며 나에게 축하를 강요한다. 다른 친구는 소개팅 폭탄남을 떠안고 안절부절 못하며 전화로 바쁜 척 연기해달라는 문자를 5분마다 보내온다. 또 다른 친구는 이것저것 재고 따져가며 양다리의 스릴을 만끽하고 있어서 지켜보는 나까지 조마조마하게 한다. 매일이 서프라이즈라는 친구의 이야기에 부러움과 자책감으로 어깨가 축 처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다며 우울증 직전인 친구와 밋밋하고 부피감 없는 통화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29과 30 사이는 각자의 사랑,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 그야말로 또다시 맞는 사춘기인 것 같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서울 여행자 놀이를 즐기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소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다가 언제든 함께 하는 반드시 지키고 싶은 약속을 만들었다. 가끔씩 내가 아끼는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100%의 나를 보여주고 뒤늦게 책상에 고개를 푹 숙이고 엎드려서는 혹시 나 바보 같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발을 동동 구를 때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몹쓸 처세술이나 어줍지 않은 변명으로 자신을 속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크게 웃고 진실한 눈빛을 나누는 소년, 소녀의 마음을 읽고 싶지 않다.
29과 30 사이, 이룬 건 없지만 희망찬.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 모습이 다르다는 생각에 괴로울 때가 있다. 나는 착하지 않은데 주위 사람들이 착하게 봐주니 착하게 행동해야 하고, 나는 그 사람이 싫은데 주위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낸다고 생각하니까 억지로 사이 좋은 척을 해야 하고,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뭐든 다 해주고 싶은데 혹시나 부담스러워 할까봐 적당히 좋아하는 듯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준다면 그 따뜻한 기대와 다독임으로 유혹이나 나쁜 생각을 물리칠 힘이 생긴다. 그래서 조용히 내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당신의 진지한 눈빛을 좋아한다. 그리고 당신의 진지한 눈빛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고 싶다. 너를 인정해. 어릴 적에는 늘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다니며 수다 떨고 같이 놀고 같이 먹는 걸 즐겼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모두와 친하게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였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정성스럽게 한 장 한 장 만들어서 반 친구 모두에게 달콤한 간식과 함께 나눠주는 게 마냥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소녀였다. 그러나 20살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천천히 삶과 생각에 변화가 왔다. 모든 사람이 비슷한 듯 하지만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많으면 또 많은 대로 각자의 직업에 따라 자라온 환경에 따라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차츰 인정하게 되었다. 나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강요하거나 내가 지치더라도 그가 변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30이 될 무렵 그런 것들에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의 변화를 맞았다. 물론 아직도 어리다면 어린 나이지만 지나온 시간에서 깨달은 게 있다면 상대방에 대해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 된다는 사실이다. 타인의 외모든 집안이든 식성이든 나와 다르다면 그 다름을 인정하면 된다. 진심으로 뼛속까지 100%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바라봐주면 된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최선의 배려다. 가끔 타인의 강요와 억지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가 있다. 남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도, 피해주는 것도, 부탁하는 일도, 거절하는 일도 잘 못하는 못난 성격이라 그래서 아팠던 시간이 길다. 하지만 활기차고 풍요롭게 효율적인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좀 더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얕고 넓은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깊고 진실한 관계에 집중하기로 한다. 흔히들 말하는 코드가 맞는 당신, 대화가 잘 통하고 매력적인 당신에게 나는 좀 더 시간을 할애하기로 한다. 매일 소박한 자유를 꿈꾼다. 너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살아. 일요일 아침부터 텔레비전 리모컨을 독점하고는 방바닥에 누워서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다가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주워들은 대사다. 슈퍼파워 꿀밤을 연속으로 10대쯤 맞은 느낌이었다. 리모컨을 동생에게 넘기고 몸을 일으켜서 욕실에 가서 샤워하고 머리를 말리면서 집안 청소를 하고 설거지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면서 이것저것 부지런하게 준비를 마치고는 집을 나섰다. 평일에는 회사원이지만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작은 가게의 주인이 되고 본인들이 자유롭게 디자인한 물건들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누화동의 풀을 찾아갔다. 친구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꾸려가는 공간이라는 게 너무나 부럽고 멋져 보였다. 풀은 직접 만든 물건들과 공책, 소규모 출판책, 액세서리 등 심플하고 색감이 좋은 독특하고 귀여운 물건들을 파는 가게다. 한평 남짓한 작은 공간을 가득 채운 물건들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작은 공간 곳곳에서 느껴지는 소박한 꿈과 자유의 아우라에 놀랐기 때문이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는 테이블이 대여섯 개 정도 놓인 작은 동네 카페의 주인이 되는 꿈을 꾼다. 내가 좋아하는 책과 소품들로 채워진 공간에서 매일 스콘과 베이글을 구워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람들에게 따뜻함까지 나눠줄 수 있기를 나는 매일 꿈꾼다. 한 발짝 더 나아가기.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옳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이 맞장구를 쳐주고 손뼉을 쳐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내 생각에 동의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이 노력했고 잘했다며 스스로를 대견해야 할 정도였음에도 못마땅하게 여기며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일할 때는 서로가 윈윈하며 멋진 결과로 마무리하는 것, 늘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달린다. 그래서 일할 때는 일정 체크부터 작업 검수까지 꼼꼼하게 신경 쓰는 편이다.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좋은 작업물이 나오면 그걸로 기쁘고 하나도 힘들지 않다. 그러나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별로라는 반응이 돌아오면 구멍이 난 풍선처럼 힘이 쭉 빠져버린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을 하고 그 환경과 경험 속에서 각자 생각과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당연하다. 알고는 있었지만 불현듯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온다. 특히 메신저나 메일을 통해서만 업무를 처리하면 그 오해는 쌓이고 또 쌓여만 간다. 실제로 만난 적도 없으면서 마음속에서 내내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얼굴을 마주했을 때 멀리서 나를 향해 오던 커다란 파도가 발 앞에서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부서지듯 칼을 품고 있던 지난 밤의 마음이 사라졌다. 그때는 아무리 미운 상대라도 얼굴과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나누면 통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순간에 내 마음에 기쁜 일이 되었다. 한 발짝 물러서기, 그리고 한 발짝 나아가기란 어려우면서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일이다. 서른 살이 된다. 회식 자리나 지인들 앞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고 웃고 농담을 하고
장난을 치다가도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부터는 입을 굳게 다물고 표정 없는 얼굴로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는 조용히 걷는다. 상수역에서 홍대역까지, 구의역까지, 집 앞까지 30분. 음악도 듣지 않고 그냥 터벅터벅 쌀쌀한 공기를 맞으면서 자신과 마주한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뭔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래서 얻게 되면, 내 것이 된다면, 그러고 나면 뭐가 있지? 1초도 쉴 틈 없이 나 자신과 이야기하고 나면 결론이 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이 조금은 정리된다. 30을 2달 앞두고 20살의 친구들과 나눴던 꿈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 현실의 초라한 모습이 거울에 비쳤다. 30살이 되면 어른스럽고 너그러운 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30살이 되면 예쁜 딸아이 하나쯤 낳아서 사랑했던 그 사람과 결혼 2주년을 축하하고 웃고 있을 줄 알았다. 30살이 되면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열정을 다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개를 들어서 한숨을 깊게 내쉬다가 맞은편 건물 3층의 헬스클럽에서 런닝머신을 뛰고 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쳐서 그 남자에게 외롭고 슬픈 마음을 들켜버렸다. 29의 여자에게 꿈이란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된 작품처럼 내 형편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일까? 항상 내 것일 줄 알았던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만 같고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어버린 그런 기분의 밤. 이 직업이 내게 맞는 걸까?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는 고집쟁이의 철부지였던 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더 이상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제 손으로 학비를 벌어다니는 친구들과 비교당하며 자존심이 상했고 가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온실 속의 화초처럼 편하게 살아온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웠다. 어떤 일을 해서든 내 손으로 돈을 벌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20살에는 사진의 매력에 빠져서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대학교 1학년에 수강한 웹사이트 제작이라는 교양 수업 덕분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사진과 일기 형식의 글로 사람들과 웹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했다. 사람들과 교감하는 게 즐거워 열심히 해온 것 뿐인데 그것이 경력이 되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음악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했다. 좋아하던 일이었지만 조직에 소속되어 대가를 받고 일하는 직장 생활이 즐겁지만은 않았다. 사소하게는 점심 메뉴 선택을 시작으로 선배나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이 수시로 생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잘못한 일이 없는데 누군가의 미움을 사는 억울한 사건이 생겼다. 그렇게 6년 가까이 경험한 짧은 사회생활에서 배운 건 남을 배려하고 행동과 참고 견디는 마음이다. 클라이언트와 작업자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 웹 기획자라는 직업은 욱하고 올라오는 화를 꾹 눌러야 했고 사표를 던지고 나오고 싶은 순간에는 머릿속으로만 사표를 내고 짐을 챙겨서 나왔지 현실의 나는 자리에 묵묵히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이 아니고 간섭받는 것도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는 나는 누군가를 계속 설득해야 하고 업무 지시를 내려야 하는 이 일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연봉과 직급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웹 기획이라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 적성에 딱 맞는 일도 즐겁기만 한 일도 아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기에 잘 버텨내어 일로 인정받고 싶고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꿈꾸는 일.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는 무엇보다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일이면 좋겠고,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진 나를 닮은 카페라는 공간을 만들어 이끌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진짜 직업이 되면 좋겠다. 무슨 일이든 하루에 3시간씩 1만 시간, 10년을 쏟아 부어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는 날까지, 그리고 당장 이룰 수는 없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면 내 꿈을 꼭 이룰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꿈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